작업형, 이유형은 그 데이터 분석 모형을 이제 구축하는 문제를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뭐 그 데이터셋을 이제 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뭐 그 지붕 면적, 그 다음에 벽 면적, 냉방, 난방의 사용에 대해서 가스 사용량을 이제 예측하는 네 가지의 독립 변수를 이용해서 가스 사용량을 예측을 하는데, 요게 이제 문제가 그 주어졌을 때 결집값을 0으로 처리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데, 이 값을 유의한 값으로 보느냐 아니면 행을 제거를 해서 무의미한 것으로 하느냐를 명확하게 그 좀 문제에서 좀 설명이 좀 됐어야 하는 부분인데, 어쨌든 저희들은 이제 제외하라고 일단 했고요. 가스나 뭐 어쨌든 요 0이라고 하는 거를 고려하지 않고 하는 문제로 좀 바꿔봤습니다. 그 다음에 독립변수에 대해서 예측하시오라는 문제하고, 그 다음에 보통은 평가 데이터를 별도로 주긴 하는데, 이처럼 뭐 80%를 훈련 데이터로 랜덤하게 쓰고 나머지 20% 가지고 구축된 모형을 이용을 해서 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를 좀 저장하는 문제를 좀 설명을 드리고, 성능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통은 첫 번째로 좀 해볼 수 있는 게 하이퍼 파라메타를 튜닝하는 거죠. 그래서 기본 하이퍼 파라메타를 사용을 했을 때의 성능하고 어떠한 그 하이퍼 파라메타를 좀 최적화를 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되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그 랜덤 포레스트는 뭐 분류나 뭐 회귀 그 예측에 다 쓰이는 거고, 특히나 그 회귀 예측에서는 리그레셔,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셔라 그래서 그 사이클론의 이제 사이클론의 앙상블에 여기 있죠, 여기 있죠, 이런 걸 불러다가 쓰는 거고,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 부분은 그 0이나 그 결집값을 제외하죠. 그래서 그 클린 df 언더바 클린이라고 하고, 그다음에 독립변수, 종속변수, 요게 이제 그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선언하는 거고, 요거는 뭐 시드 값이니까 동일한 결과를 갖기 위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학습하고, 그 다음에 그 요 주어진 독립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거죠. 그렇죠? 그 다음에는 그 요게 그 트레인 언더바 테스트 언더바 스플리트라 그래서 사이클론의 모델 언더바 실렉션에 있는 거, 그래서 요 20%만 평가 데이터로 하고,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랜덤 포레스트 리그레이서를 수용하고 학습을 하고 예측을 평가 데이터 가지고 한 거죠. 실제 데이터를 비교했을 때 RMSE를 구하는 방법이 numpy의 sqrt라는 함수를 써서 합니다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뭐 그 예측된 결과를 CSV 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기본값으로 하게 되면 요 성능이 이제 보면 이제 데이터셋에 따라 다르겠지만 좀 이제 좀 너무 높은 에러가 많이 나서 하이퍼 파라메타를 튜닝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주로 랜덤 포레스트를 구축하는데 뭐 메인 변수라고 하는 게 네 가지 있죠. 네 가지 정도로 뭐 다른 하이퍼 파라메터도 많긴 하는데, 요게 가질 수 있는 기본값 외에 가능한 범위를 이제 지정을 해서 요 값 내에서 최적의 성능, 최적의 성능은 RMSE로 선언을 하고 make 언더바 스코어라 그래서 요 놈을 그 넣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놈을 이제 찾아본다. 또 교차 검증도 이제 3개로 훈련 데이터와 평가 데이터를 그 3번 구분을 해서 교차 검증을 좀 이제 하는
방법을 좀 해보면, 하는 방법은 뭐 이제 모델을 구축하고 적합하고 베스트 파라미터를 적용해서 예측하고 뭐 이런 겁니다. 그렇죠? 그래서 이제 LRMS를 구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좀 감소하는 걸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요거는 이제 실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한 결과를 가지고 예측하는 거는 아까 여기서 예측한 것보다 성능이 좀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사실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이 모델을 구축하고 에러 없이 RMSE를 출력하는 것까지도 상당히 어려운 좀 작업이긴 하지만 의외로 성능이 좋지 않다라고 했을 때에 요 하이퍼 파라메타를 좀 그 기본적인 메인 이제 뭐 트리의 개수, 뭐 깊이, 뭐 샘플의 최소 개수 분할할 때, 뭐 마지막 잎의 최소 마지막 잎이니까 트리의 개수, 트리의 깊이, 분류할 때 샘플의 최소 개수, 그다음에 마지막 그 단계에서의 최소 샘플의 개수, 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를 구성할 때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이제 파라메타들, 하이퍼 파라메타들이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좀 있습니다만 적어도 뭐 N 에스티메이터 하나라도 좀 바꾸면서 요 RMSE가 작으면 상당히 작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셋에 따라서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셋을 제가 뭐 이제 그 어디에 있는 자료가 아니라 가공을 해서 이제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성능이 좋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파라메타들을 이제 다그 조합을 구성을 해서 교차 검증까지 하면서 최적의 해를 찾은 거는 실제적으로 RMSE가 상당히 많이 감소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그 시험 보러 갔을 때도 RMSE 또는 그 분류 문제에서는 혼동행률을 활용한 뭐 정확도 이게 예상처럼 많이 나오지 않는다. 그리고 시간이 여유가 좀 있다. 라고 했을 때는 먼저 요 하이퍼 파라메타를 튜닝하는 거를 먼저 적용을 해보는 게 좀 바람직하다. 그 안에서의 수행된 결과는 뭐 조차도 좀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합니다만 어쨌든 요 하이퍼 파라메타 튜닝은 실제적으로 머신러닝 모델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이니까 한번 실생활 실문제 그 머신러닝 구축할 때도 적용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유형은 그 항상 뭐 다른 모형 적용이 되긴 합니다만 보통 랜덤 포레스트가 성능이 좋기 때문에 또 이제 빨리 계산을 하고 요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여태까지도 뭐 그런 거를 그 랜덤 포레스트 모형을 적용해서 성능을 이제 예측을 한 분들이 많이 뭐 합격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이상으로 두 번째 데이터 분석 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